안녕하세요. 왕초보 임대인 나마스테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런 반쪽짜리 특약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선택 특약과 특약 문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적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 특약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이라면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게 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집이 쉽게 망가진다거나 냄새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도 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약을 사용할 때는 무작정 금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애견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월세를 받아 수익률을 높여보는 거죠. 아마도 애견을 키울 수 있다고 홍보하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실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애견을 키울 수 있게 할 때는 계약이 끝날 때 청소 비용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과 미리 합의를 해두고 도배나 장판이 파손될 경우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한 번 더 당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걸 협조해야 한다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만약 제가 집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잊지 않고 반드시 적을 특약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세입자나 매수자를 구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미리 적어둔다면 아마도 임차인은 벌금이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유 없이 연락을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은 청소에 관한 특약입니다. 사실 이 특약은 몇몇 임차인과 청소 문제로 마찰이 있고 난 뒤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임대를 줬는데 나갈 때는 쓰레기도 치우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약을 적어놓은 뒤에는 그런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약을 자주 사용하죠. 참고로 이 특약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소비를 전가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적을 때는 무조건 청소비를 전가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쓰는 날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이사 나가실 때 지금처럼만 청소해놓고 나가신다면 청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경험상 이렇게만 말해도 대부분 수긍했고 이삿날에도 최소한의 청소는 해놓고 나갔었습니다. 참고로 청소업체를 찾는 방법은 영상 끝에 나오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외로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특약을 적을 때는 요구사항과 페널티를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라고 반쪽짜리 요구사항만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에 뒷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과 또 한 번 감정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건지 청소비를 요구할 건지 계약서에 그 뒤에 나와야 하는 반쪽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막말로 애견을 키우고 적반하장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청소비 3만원 낼게요 하면 임대인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특약을 적을 때는 반쪽짜리 계약서가 되지 않도록 요구사항과 페널티 2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이 영상의 핵심만 담아서 요약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특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약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반쪽짜리 계약서만 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특약을 꼼꼼히 챙겨서 나만의 계약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저와 비슷한 왕초보 임대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